네, 우리 대표님. 아 거기서 하십시오. 앉아서 하십시오. 아 그거 앉아서 하십시오. 네, 그렇습니다. 여수에서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먼저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3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많은데 본사를 우리 여수에 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제 국내 비료 1위 업체로서 지난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비료 업체가 5년 동안 2천억 이상의 적자를 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. 이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하고 대안을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실 거죠? 네, 그러겠습니다. 네, 예. 남해안 매출 실적 보면은 비료 사업 분야는 연간 한 4,400억 원, 화학은 2천억 원, 네. 그리고 유류가 3,800원에서 연간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흑자가 나고는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작년에 흑자가 났어요? 적자가 났습니까?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약 250억 정도의 흑자가 났고 예, 내수 비료 부분에서는 적자가 한 150억 정도 났습니다. 예. 지금 남해학도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의 97% 차지하는 농협 무기질 비료 개통 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농협의 비료 개통 구매, 무기질 비료 개통 구매에 45% 상당을 남해학이 납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뭐 오전에 우리 남해학에 계신 우리 경제 대표님께서도 뭐 인정을 하셨고 또 우리 남해학에서 며칠 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내수 비료 부분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. 지난 5년 동안 1,274억 원 적자를 봤다는데 사실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1,2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?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화학이나 수출 부분에 타 부분에 수익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50억 정도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됩니다. 아니 적자를 이렇게 감수하면서 뭐라고 이게 무기질비료 납품합니까? 납품하지 말고 그냥 생산 안 해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내수 비료 부분에서만 꼭 적자를 본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부대로 나오는 다른 수익도 있기 때문에 뭐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, 의원님. 그게 이왕 뭐 시설 투자비도 있고 인건비도 그렇습니다. 있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적자 감내하고 납품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. 지금 이제 남해학이 이렇게 뭐 1조 원 매출에 250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데 이 정도 네. 흑자면 큰 흑자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석유화학 산단 기업이 제1의 기업이 아니고 또 그 뒤에 뭐 훅하면서 팔아버리고 어쩌고 이러는 바람에 맞습니다. 경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도급 업체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알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2년 전에도 지금 포장 도급업체, 산해 하청업체 그 하도급과 관련돼서도 노사 분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수 석유화학 산단 내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 임금 등 처우 수준을 좀 비교 분석해 봤어요.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으니까 안 내놓던데 다행스럽게 올해 4월 여수시 의회에서 석유화학 업종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토론회 자료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 보니까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 분석 결과가 있는데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 내 롯데케미칼, 대림산업, LG화학 그리고 남해화학 이 4개 기업의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시급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더라고요. 혹시 보셨습니까? 못 봤습니다. 못 봤습니까? 죄송합니다. 남해화학 시급이 8,574원으로 이 4개 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또 월 임금 총액도 가장 낮은 수준인 한 28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어쩌다가 남해화학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? 옛날에는 이게 여수 사람들이 가장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제1류 기업이었는데 지금 뭐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꼬레비인 회사가 돼버렸어요. 결국은 이제 회사 이익이 덜 나고 그만큼 임금 수준이 낮고 사내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지금 직원들이 그만큼 뭡니까 채용을 기피를 하고 또 사내하청들한테 이문이 박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, 동의합니다. 결국은 이제 남해학의 이 비료 부분의 매출이 전체 한 45%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.
비료 부분 매출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네. 남해역의 수지라든지 경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죠.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죠.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예,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예. 예, 그렇습니다.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정규직들에 대한 임금 수준도 자꾸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. 의원님. 사내 하청 회사들에 대한 처우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울러서 이제 남해역의 사내 하청 회사들이 문제가 2년마다 지금 7개 사내 하청 회사들이 뭐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계속해서 근무하던 그 비정규직들의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이것을 뭡니까 도급업체가 바꾸게 되면 법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다른 산단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이게 고용 승계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남해역에 고용 승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? 왜 사실상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? 그래서 이렇게 온갖 민원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까? 그 간단하게 설명을 예, 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. 99년 이후로는 지금 거의 99.9% 고용 승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의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보장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전에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그 심각하게 노사 봉기가 났더랬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 하도급 업체 안에서 노조 문제였지 그 이유는 저희들이 최대한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, 의원님. 대변인 자 그래서 네. 다른 회사도 다 법적으로는 뭐 2년마다 이렇게 또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전부 다 계약 갱신을 경쟁 입찰도 하고는 있지만은 네. 사실상 고용 승계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남해역도 네. 사실상 고용 승계를 보장해서 네. 거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네. 고용 불안에 휘달리지 않게 좀 해줘야 되고요. 예, 예. 그리고 처우도 좀 다른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.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? 어떻게 하실랍니까?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. 안 그러면 제가 시달려 못 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예,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의원님. 예, 같이 좀 상의해서 예. 제도 개선 방안을 좀 하여튼간에 강구를 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네. 그다음에 우리 경제 대표님도 결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비료가를 현실화시켜서 최소한도의 생산 원가를 보장하고 최소한도의 이익을 붙여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셔서 예.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. 송감시까지 예, 예, 알겠습니다. 부탁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